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기수함수 할 건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와 로그를 했는데 어때? 숙제 해보니까 조금 알겠어? 지수하고 로그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수와 로그가 성질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그거의 사칙 연산을 연습하는 게 꽤 오래 걸리고 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지수 함수만 들어와도 사실 그 많은 성질들을 다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지수 함수의 개념 위주로 할 거라서 훨씬 나을 거야. 그래서 연산이 어느 정도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의 절반 정도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도 오늘 수업부터는 좀 할만할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 선행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당장에 고등학교 1학년 속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도 오늘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오늘 지수함수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성질 몇 개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 지수의 성질. 자, 먼저 2의 0제곱 하면 1이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인 거예요.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뭐죠? 2분의 1 역수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질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2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다 루트라는 기호를 보면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는 생략되어 있는 2가 아니라 3, 4 엄청 다양한 숫자에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분수로 바꿀 거야. 지수에. 그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지수 성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수함수에 보통 이 정도만 쓰여요. 웬만한 문제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로그랑 결합되면서 로그 함수가 좀 어렵지 지수함수 자체는 할만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체크를 하고 우리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받은 책 42쪽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쪽으로 갈 거예요. 지수함수 뜻과 그래프 쪽으로 갈 겁니다. 아니다. 미안. 41쪽이 맞다. 내가 잘못 봤어요. 페이지를. 41쪽으로 갈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막 다양한 표현들을 보고 어떻게 해? 사칙 연산들을 막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뭐 하자는 거야? 함수로 일반화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걔네들을 했을 때 y는 2의 x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모양을 나타낼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디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우리는 어떤 실수 값들을 막 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함수라는 아이는 우리가 보통 언제 쓰죠? 함수를 왜 배우는 거야? 맨날 식으로만 풀던 걸 계산이 너무 헷갈리고 그 관계가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적분명에. 그러면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아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함수라는 거 처음 배울 때 그림 어떻게 그리니? 그냥 진짜 값 아무거나 대입해서 점 찍어가지고 쭉 이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1 넣어보고 1일 때 해보고 2일 때 해보고 막 3일 때 해보고 하겠지. 그치? 그럼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8이고 하는데 증가 속도가 어때? x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그 간격이 이 y 값들의 간격이 어때? 점점 확 커지죠. 꽤 많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 속도가 저희가 1이고 여기서 1, 하고 뭐 2라고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0일 때는 우리 0,1이라 했으니까 여기 0일 때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려주고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음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우리 아까 한 2분의 1 역수 세계로 넘어가지 음수면. 그치? 그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면 어때? 작아는 지는데 그 작아지는 속도가 점점? 그치? 느려지죠. 그러니까 완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어떤 실수를 넣었을 때 이 값 전체가 0이 될 수가 있나? 이 값,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넣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을 만들 수가 없죠. 어떤 수를 넣어도 이 값 전체가 0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작아는죠. 지금 얘 작아는지거든요. 그런데 이 x축에 닿아 안다. 닿진 않아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유리함수 조금 기억나? 유리함수 세 개가 좀 기억나? 그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용어가 하나 있었을 텐데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근데 닿지는 않죠. 그게 여기 지수 함수에서 즉 y는 0이라는 점근선으로 되는 거예요. 즉 기본적인 요 2의 x제곱 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가는 가는데 닿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럼 요번에 요거 해볼까? 요게 이제 결국에 y는 2의 x제곱이잖아. 요거 말고 또 뭐도 물어볼까? 그러면 세트가 있죠. 요거 말고 y는 2에 한번 마이너스 x도 해볼까요? 얘는 쉽게 이해할 땐 어떻게 이해하냐? x가 마이너스 x가 됐죠. 그렇죠? 이러면은 뭐 하는 거지? 그렇지. 가만히 있던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라는 건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을 한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2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대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따 2회는 이렇게 하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냐?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함수를. 근데 이렇게 안 주고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줘요. 자, 우리 마이너스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역수를 취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2의 x제곱이면 x가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져서 증가를 해요. 근데 이렇게 2분의 1 x, 즉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래서 역수를 취했더니 2분의 1처럼 분수가 나온 거야. 이렇게 분수면 어때? 요번에 x값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x값이 작아질수록,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2의 1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떤 애는 증가하고 얘는 x값이 커질수록 감소하겠네. 그러니까 어떤 애는 감소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결국엔 증가하고 있는 함수와 감소하고 있는 함수, 크게 이 두 가지 개형으로 지수함수를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시로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얘네는 예시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키면 식을 어떻게 쓸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일반화 시켜서 쓰기 시작하겠죠. 이제 지수함수의 본격적인 이제 일반화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얘는 지수에서 미치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A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어. 근데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A는 뭐가 되면 일단 안 될까? 0도 안 되고 또 1. 그렇지. 밑은 일단 1이 되면 안 돼. 자, 밑이 1이어봐. X가 뭐가 돼도 항상 1이지. 걔는 지수함수인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렇죠? 항상 1이 나오는. 좋아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아까 재용이가 잘 얘기했는데 0이랑 관련 있는 게 있어. A가 0보다? 그렇지, 커야 돼. 이렇게. 왜 커야 될까? 봐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러면 2 넣고 3 넣어봐. 어떻게? 값이? 음수, 양수 막 진동되지. 그게 진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진동된다. 그러니까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 지수함수에서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 1이 아니어야 되고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얘는 뭐죠? 정의역이죠. 함수 세계에서 x에 뭐가 들어갈지 고민하면 정의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의역은 어떨까?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값이 있을까? 함수 봐봐. 생긴 거 봐봐. 얘들아. 생긴 거 봐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면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런 곳이 그림상 없지. 그러니까 그냥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빨리 체크해야 돼. 빨리 체크해야 돼. 그러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빨리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함수이려면 이런 느낌인데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결국 미치 결정이에요. 미치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 3, 4 이렇게 되면 자 미치 1보다 커. 그럼 걔네들은 거듭 제곱을 해 나가면
어떻게 돼? 값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1보다 큰 아이들을 막 계속 곱해 나갈 거야.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함수야. 그럼 감소함수는 반대겠지. 부등수꼴일 때, 유리수꼴일 때, 유리수꼴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수함수 문제를 풀 때 지수함수를 딱 만났어.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요 밑이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이인지 이 범위에 해당해서 감소하고 있는 아이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문제 풀 때. 이게 1번인 거야. 이게 1번. 알겠지?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소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의 시작이고요. 한 개만 더 보일 때도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자, 증가함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아요. 요 정도 표현은 알고 있죠? 더 큰 x가 들어갔을 때 결과값도 더 커요. 이러려면 증가함수여야겠죠. 그렇죠? 그럼 감소함수는 어때요? x값이 큰데 결과값은 더 작아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보면 아 증가함수구나. 이런 표현 보면 아 감소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의 시작입니다. 지수함수의 시작. 자, 그러면 쭉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 일단 80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아마 바로 보일 거야. 80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결국엔 지수함수이려면 아까 위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변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엔 변수가 지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리을, 미음처럼 다 생긴 게 어때? 막 이런 거 다 변수가 예쁘게 지수의 위치에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있으면 다 지수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니은, 디귿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3차 방정식들이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이따가 간단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보면 이제 요거 하나 알아봐요. 3을 보고 지수로 표현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수함수에서 살짝 어려운 건 요 정도인데 요 3이라는 아이를 2의 어떤 지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따 평행이동할 때 여러분들 이제 낚는 문제로 봐요. 저번 주에 우리 했던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2의 몇 제곱을 하면 3이 될까요? 로그 2의 3을 하면 3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거 개수 즉 어떤 지수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따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82번 가지고 한번 얘들아 그림 보고 한번 함수의 식을 세워보자. 그림 보고 함수의 식을 세워보자. 83번을 풀어봐봐. 얘들아 한번 그려봐봐. 83번을 풀고 이따가 82번을 홀짝 풀어보시고 83번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얘들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렸어요. 핵심은 여러분이 그릴 때 핵심 첫 번째 핵심 0,0을 지나게 그렸는가 0,0을 지나게 그렸는가 보통 지수함수를 그릴 때 x가 0일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부분 표시를 좀 해주긴 해요. 그래서 이때가 좀 포인트가 많이 되다 보니까 x가 0일 때를 좀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2 빼기 2니까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부터 서술형 문제가 비율이 확 늘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문제를 풀 때가 많거든. 서술형 문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함수를 그려서 풀 때가 많아. 그때
여러분들 x랑 이 x축 표시 있지, 이 y축 표시 있지, 화살표랑 이 y, 화살표랑 이 x 빼서 점수 깎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화살표도 안 긋는 애들 많고 x, y 안 쓰는 친구들 많아.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치사하게 점수 다 깎아요. 치사한 건 아니야 사실. 너네 입장에서 치사하다 하지.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절대 치사한 게 아니거든요. 요런 거 다 꼼꼼하게 가져가야 돼. 우리 서순이 형 학교 시험에 어느 정도까지 늘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즉 0,0을 지나는 게 핵심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82번도 한번 그림 보고 요번에 10도 찾아볼까 우리 한번. 그림 보고 10도 찾아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물론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게 딱 두 개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이거 딱 식 세울 거야. 그럼 그림 봤어. 눈에 띄는 숫자 딱 두 개 뭐야? 1이랑 2? 요거 두 개 딱 눈에 띄어야지, 그치? 요 y는 1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점근선 의미하는 거죠, 그쵸? 지금 예쁘게 심지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다가가긴 하지만 닿을 수는 없다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점근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 y는 1이라는 거. 그럼 얘는 숫자 2는 뭐야? 그냥 2,0 지나고 있다. 지나는 한 점 얘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식 세워야 되는데 딱 봤어. 보자마자 그러면 어떤 문자는 바로 해결되는데? B, 그렇지.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점근선을 의미해. 얘가 점근선을 의미해. 결국엔 생각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든 이쪽은 x에 뭔가를 넣어서 여기 0이 될 수 있나? 절대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지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얘네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얘네가 0이 될 때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b라는 값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이야. 그게 점근선인 거야. 그쵸? 그래서 점근선은 1이다 보니까 b가 그냥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지나간 한 점 2,0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 대입하면 이거 푸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2 더하기 a 제곱은 1이다 하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이 1이라고? 0제곱. 그렇지.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죠. 그 지수함수 그래프 좀 친해지고 있는 중이야. 그쵸? 자, 그러면 85번 85번 한번 풀어볼까? 85번. 자, 답은 쉽지. 정의역 뭐든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생기든 지수함수는 여기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2보다 크다. 괜찮죠? 그쵸?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봐서 좀 어색한데 2 더하기 3의 x-1제곱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치역 찾기가 쉽거든요. x에 뭐가 들어가든 얘네는 0보다 크지 다. 그쵸? 그러면 2에다가 0보다 큰 어떤 숫자를 무조건 계속 더하겠네. x에 뭐가 돼도. 그치? 그러면 결과값 자체는 항상 2보다 크겠죠. 이게 치역이죠. 그러니까 2에다가 어떠한 값을 더한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좀 빨라요. 그러면 3번 점근선은 직선 y는 마이너스 있다. 말도 안 되지. 이걸 보자마자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정근선 자리죠. 이게 정근선 자리. 그러니까 정답은 3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인지 묻고 있으니까 밑을 확인해서 3이니까 증가하고 있다. 동그라미 5번 보면 이제 평행이동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평행이동 괜찮죠?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뭐를? y는 3의 x제곱을 이렇게 갔어. 그러면 x 대신에 뭐 넣는 거야? x 빼기 1 넣고, 그렇지? y축으로 이만큼 하면 y 대신에 y-인데 오른쪽으로 넘겨서 더하기 2.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식이랑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평행이동까지 좀 체크를 하고. 괜찮죠? 정답은 3번이고. 오케이. 그러면 88번은? 무난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함수 보고 A라는 아이를 함수에 넣었더니 P가 나오고 B라는 아이를 그 주어진 함수에 넣었더니 Q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P 곱하기 Q를 조건으로 줬어. 그럼 P 곱하기 Q를 하면 3의 A 곱하기 3의 B제곱이니까 얘는 3의 A 더하기 B고 이게 그냥 27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무난하죠. 자, 그럼 이제 90번. 조금씩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씩. 주어진 아이가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감소함수니까 뭐가? 어딜 봐야 돼? 여기를 봐야지. 이거 미치잖아. 미치. 지수함수의 미치지, 그치? 얘가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이 범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긴 볼 필요가 있나? 근데 이거 이제 고1 때 2차 분식 같은 거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지나? 이거 지금 어차피 실수 A잖아. 그럼 어떤 실수 A가 들어가든 얘는 0보다 크지 않나? 이거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하면 0보다 작잖아. 허근이잖아, 허근.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다 이미 0보다 큰 거죠. 이 결과값은. 그치? 그러니까 여긴 보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요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등식만 풀면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a에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만 답을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92번 무난하다. 평행이동. 요거 얘기하고 하나 또 평행이동 아까 얘기했던 거 체크해야겠다.
해보자. 하란 대로 주어진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4에 2에 x 빼기 m 더하기 n이 나올 거고, 그렇지? 얘가 이게 돼야 돼. 얘도 정리해볼까? 뭐야? 16을 뭐로 보면? 얘만 4의 제곱으로 정리해줘서 얘랑 계산할 수 있게 밑을 맞춰만 주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4의 2x 더하기 2 더하기 16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서 여기만 2의 x 더하기 1로 바꿔주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16만큼, 그래서 뭐야 m이 마이너스 1이고 n은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이제 내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왜 로그로 표현을 하나 바꿨었잖아. 3 곱하기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이제 평행이동에서 여러분들 낚을 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y는 예를 들어 4의 x가 있어. 얘를 평행이동해서 y는 3 곱하기 4의 x 만들 수 있을까? 가 여러분들 이제 낚시하려고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 배울 때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돼요. 아까 우리 요 3이라는 아이, 다시 이 3이라는 값을 미치 4인 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4의 로그 4의 3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그럼 실제로 얘랑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3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 부분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수 부분에.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도 평행이동 가능하다. 요런 거 낚이면 아쉽잖아. 많이 낚시용으로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 체크하고, 요거 그러면 이제 되셨으면 94번. 여러분들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고일 때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함수가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기준이 뭐죠? 기준이 어딜까요?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건 기준이 있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어떤 함수든 원점이 기준인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사분면이 나뉜다 생각하는 거지. 1, 2, 3, 4. 그러면 이렇게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x가 0일 때에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발상은 무리함수 많이 나와요. 그러면 x가 0일 때의 값이 이 사분면 안 지나야 돼. 자, x에다 0을 넣었어. 그러면 나오는 함수값이 0보다 일단 무조건 작아야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이 사분면은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어디까지 가는 게 근데 어디까지? 원점 지나도 특정 사분면을 지나고 있다고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분면을 지나고 있다고 보지 않아. 그 원점을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가 이거 지금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k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정 사분면에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x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주는 겁니다. 부호를. 요 발상 챙겨가세요. 보일 때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96번 풀어봐봐. 여러분들은 96번 문제를 보면 기억은 그니까 맞겠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기억을 만들 수 있겠지. 얘 해봤자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이거 이렇게 바꾸면 먼저 y축 대칭하고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매기면 되는데 니은은 그니까 안 되겠지. 니은은 여기는 ax야, a의 2x야. 이렇게 지금 밑을 일치시켜 놨는데 지수의 개수가 이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 이런 불가능이야. 밑을 똑같이 일치시켜 놨어. 근데 이렇게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 이러면 만들어줄 수가 없는 아이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제 안 낚여. 내가 아까 설명했던 아이지. 얘는 낚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얘를 루트 3을 보고 어떻게 반응한다고? a의 로그 a의 루트 3으로 반응하니까 충분히 x축으로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낚이지 말자. 그래서 디귿은 참이죠. 디귿은 참이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99번 한번 도전해봐. 99번. 이건 진짜 도전 문제인데 이건 사실 고2 애들한테 풀려도 더 못 풀거든,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못 풀지.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시간 잠깐 줘볼게 이 문제. 미래인이라는 교과서가 좀 어렵거든, 출판사가. 자, 모르겠어요. 자, 요거 그림 그려놓으세요. 요거 그림 그려놓으세요. 요거 그림 그려놓으세요. 만약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올바른 풀이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발상은 고1에 또 나옵니다.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가 비슷하게 생겼지, 여러분들. 유리함수에서도 잘 쓰이는 발상이니까 잘 챙겨두시고, 이 지수함수에 나오는 이 발상은 모의고사에 엄청 쌓여 있어. 그거의 쉬운 버전이야. 교과서 버전이니까 조건을 이거 하나만, 발상 이거 하나만 요구한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냐? 곡선과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요. 곡선과 직선이 주어지면 직선에 뭘 봐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핵심이야.
자, 여러분들 기울기라는 아이는 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길이가 뭐야 이거? 빗변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라고 치면 결국엔 여기가 x 증가량, 여기가 y 증가량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 비율이 3이라는 거지. 이 비율이. 그치? 그럼 여기를 이제 길이로 잡는 거지. k고 3k이다 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라는 걸 쓰겠죠. 그러면 10k 제곱이 그렇지. 해서 40이다 하니까 길이니까 k는 2입니다 해서 길이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2, 6 이렇게 길이를 구했어. 자, 이렇게 길이를 구하면 길이 가지고 좌표로 가야 돼. 좌표. 이 길이를 가지고 좌표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첫 번째 과정이야. 이 발상이 되게 중요한 거였고, 길이로 다 나타냈으면 좌표로 갈 때 요 a 있지? 요 a를 과감하게 x좌표를 가정만 하면 끝나. 요걸 알파라 잡으면 요 지수함수 위에 점이니까 2의 알파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b라는 아이는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지. 요 밑변의 길이가 2니까 알파 더하기 2라 하겠죠? 그럼 y좌표가 2의 알파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가지고 a랑 b의 좌표를 찾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찾은 거냐 하면 요 x좌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거 썼지. 우리가 구해놓은 얘 썼네. 그럼 뭘 안 썼어? 요 세로 길이 안 썼지.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를 어떻게 또 표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y좌표의 차가 6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알파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알파가 6입니다 라고 이 방정식을 풀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뭐 알파가 2가 아니지 1이 보이면 베스트고 그냥 계산 안 해도, 근데 이 계산이 아주 어색해요 하면 2의 알파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4 빼기 1은 6입니다 하니까 얘가 2네. 그래서 알파가 1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가 1이니까 얘가 1,2,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8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났죠. 2의 1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해서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발상, 곡선과 직선에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를 길이의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비로 봐서 길이를 구하자. 길이 구했으면 좌표로 넘어간다. 요 발상. 유리함수에서도 많이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100번 정리되셨으면 100번으로 갑니다. 오늘 저번 시간이랑 느낌이 확 다르네. 역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번 연산 쭉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함수는 차라리 낫구나.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함수 쪽에서 강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나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수비교 했지, 그쵸? 지난 시간에 근데 대수비교할 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꿔서 숙제도 아마 많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대수 관계 비교하자. 요거는 우리가 발상이 뭐였어? 밑이 다 다르니까 뭘 똑같이 만들자? 지수를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12분의 로 통분하자. 그치? 그래서 지수를 12분의 1로 완벽히 일치시키자 라는 거였어. 근데 느낌이 다르지 오늘은. 지수함수 3개에서는. 지수함수 3개에서의 느낌은 어때? 이미 뭐가 똑같죠? 이미 밑이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봤는데 밑이 다 2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아이들이 된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똑같아. 일단 시작은 똑같아 얘들아. 다 지수 형태로 바꿔.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16분의 1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16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바꿔놔. 그쵸? 그러면 밑이 통일되어 있잖아.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쓴다는 거지. y는 2의 x제곱을 떠올린다는 거야. 이 y는 2의 x제곱의 이 x 자리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발상인 거지.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 생긴 게 증가함수잖아. 그쵸? 그럼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3분의 1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일단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겠네. 이렇게 그래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이용한다. 즉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밑이 이미 똑같다 하면 그 밑을 함수로 하는 걸 그려가지고 대입한다라는 느낌인 거고 밑은 다 달라. 근데 지수가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통분한다 지수. 그쵸? 자, 그러면 되신 친구들은 103번. 너네 잘 따라온다. 잘 따라오네. 그것도 쉽게 좀 쉽게 따라오는 것 같아. 오늘은 분위기가 저거보다 훨씬 쉽게 따라오네. 그냥 이렇게 살짝 모양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렇죠? 괜히. 이 문제 여러분들 푼다고 하면 어디가 눈에 띌까?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 마이너스 거슬리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는가? 얘네들 결국에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지. 요 2의 x-1에 있는 이 마이너스 1부터 앞으로 빼내서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요 3의 1제곱부터 앞으로 빼내고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 항상 지수함수 만나면 뭐부터 보자? 밑부터 보자. 밑이 요번에 0과 1 사이네요. 그럼 감소함수겠다. 그치? 감소함수. 그래서 감소함수게 그린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의역 표시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2를 넣었을 때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최대가 4분의 9, 최소가 3분의 2.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소함수 주고 싶은데 괜히 그냥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04번 104번 거의 다 했다. 1교시 거의 다 했다.
얘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합성함수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나요? 괜히 합성함수 꺼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합성함수 얘기는 안 하고. 결국엔 얘들을 아까처럼 구할 건데, 여러분들 아까 최대최소 구할 때 결국엔 뭐 했지? 밑 확인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리고 주어진 정의역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지, 그치? 쟤도 똑같은 과정이야. 밑이 2야. 그러면 증가할 거야. 그럼 y는 2x제곱 이렇게 그릴 거고. 근데 이때 우리는 y는 2x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지. 지수에 x가 아니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얘가 들어있어. 그러면 얘의 범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즉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있겠지, 그치? 그 범위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괜찮아? 이거 과정 이해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아이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2고, 이때 얘는 지금 스몰 x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 이렇게. 즉 여기부터 요렇게 요 정도만 따질 거다 나. 그럼 이때 이 이차함수가 저 스몰 x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겠네. 그럼 6이네. 최소는 2일 때 같겠지. 최소는 2. 최소는 2일 때 같겠다. 이렇게 해서 4, 5, 8, 3 이렇게 가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다 했네. 얘가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 y는 2x제곱 문제로 풀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부터 6일 때 가서 최소가 이때, 이때가 8분의 1, 최대가 이때 2의 6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자 근데 문제에서 한 번 꽈서 스몰 x가 뭐일 때, 스몰 x가 뭐일 때 최대값 b를 갖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여기를 라지 x라고 바꿔줄게. 여러분 그래야 안 헷갈릴 거야. 라지 x라고 바꿔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자체를 라지 x로 보고 있는 거지. 치환한 거, 치환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바꿔줄게. 그럼 문제에서 지금 스몰 x가 뭐일 때 최대값 뭘 갖냐라고 하니까 일단 최대값을 갖는 상황은 얘일 때지 결국엔. 즉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6일 때는 언제야? 하고 봤더니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64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답은 63으로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럼 106번 한번 풀어봐. 1교시가 거의 다 끝났다. 이것까지 하고 쉬었다가 최대 최소 이제 치환형 마무리하고 지수 강보 증식 간단하게 체크해 봅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 이거 여러분들 고민되는 포인트가 뭐니? 그렇지. 우리 지수함수 딱 주면 걔의 밑을 보고 증가하고 있는 아이인지 감소하고 있는지 판단하자 했지. 근데 A의 범위가 그냥 이거 문제 맨 끝에 단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가 전부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범위를 나눠야 돼. 즉 이거면 우리 감소할 때라고 약속했고 이거면 증가할 때라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얘는 안 준 거잖아. 그럼 모르지. 둘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이때는 감소하고 있는 거고 이때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0하고 3은 같은 정의요. 일 때의 두 가지 케이스니까 가면 0일 때 어쨌든 A 3일 때 어쨌든 A 4제곱. 그러면 얘네 두 상황 다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니까 얘는 8A 4제곱이 A일 때고 얘는 8A가 A 4제곱일 때니까 이때는 따라서 A가 2분의 1일 거고 이때는 따라서 A가 2일 때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다 구하고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하면 끝! 그쵸? 오케이.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2교시에 방법식 좀 할게요.